11월 30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섬 아궁화산 활동 관련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약 30분 후 아시아나 전세기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공항으로 급파합니다. 또한 동계기에 재외동포 영사국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제2차 신속대응 팀을 수라바야에 파견합니다. 이 전세기는 발리로부터 수라바야로 이동한 270여 명의 우리 여행객들을 태우고 오늘 저녁 수라바야를 출발하여 내일 오전 7시 3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스타브로스 램브리니디스 EU 인권특별대표를 면담하였습니다. 양측은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한EU 간 협력 강화 방안과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통해 장애인 인권을 증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램브리니디스 특별대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의 경험이 모범 사례로서 국제사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강 장관은 오늘 니코스 코치아스 그리스 외교부 장관과 오찬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방안, 한반도와 남유럽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특히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반복적인 도발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EU 등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지난 10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그리스 공식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해운조선,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는 내일 롯데호텔에서 제3차 그린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GGGI의 국제기구와 5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 GGGI와 우리 환경 분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찬우 기후변화 대사가 개회사를 하고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GGGI 사무총장이 환영사를 통해 GGGI 5년간의 성과에 대해 소개하며 GTC 기후기술협력센터장,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장, 코이카 기후환경실장,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고위급 패널 토의를 진행합니다. 끝으로 다음 주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제3차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는 3년마다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번영하는 그리고 친환경적인 태평양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서 태평양 도서국 14개 국가 외교장관을 초청하여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협력과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이라는 이번 회의 주제에 맞게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개발과 해양협력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 우리 정부의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며 또한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등 태평양 도서국과의 영내 지역 협력 기반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채널의 유승진입니다. 어제 북한의 도발 이후에 이제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대북 지원 800만 달러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도발 이후에 좀 관측을 하셨을 때 연내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재 해당 국제기구들과 지원 절차, 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 9월에 논란이 되셨을 때 당시 이제 미국과 일본 측과 이제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도발 이후에 미국과 일본 측과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혹시 대북 지원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가신 게 있으신지요? 저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네. 네, 뉴데일리의 정기용 기자입니다. 그 좀 다른 질문인데요. 그 제가 내일 강경화 장관께서 GGGI 선거 관련해서 오찬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 4년 전인가 해가지고 인천 성도에 있는 GGGI 본부를 포함해가지고 국제기구를 유치한 뒤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관련 보도가 없었는데요. 그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GGGI를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제 보관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지금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국과 협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사님. 예,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 어제 대변인께서 낭독하신 그 정부 성명에서 미사일을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북한의 그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 하루가 지났는데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게 ICBM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새롭게 혹시 판단한 바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미 외교장관 통화 시 양측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추가 분석을 공유하기로 한 바 있고, 현재 북한 탄도미사일의 상세 상황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인 바, 정부는 이 미사일의 종류를 단정짓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요. 지금 안보리에서 그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가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바를 좀 여쭙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안보리의 신규 제재 결의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지지한다는 입장이신지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미일 3국의 공동 요청에 따라 11월 29일 수요일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참가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과 안보리 차원의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같이 여쭤봤는데요. 그 추가 제재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입장이신지 어떠신지요? 우리 정부는 북핵 불용의 원칙 아래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채널의 유승진입니다. 아까 뒤에 분. 네. 죄송합니다. 네. 빨간불. 네. 한 번만. 네. 됐습니다. 네, SBS 김홍수입니다. 그 북한 도발 이후에 미국에서 어떤 추가 이 제재 방법으로 이제 중국의 원유 공급 차단이라든지 또 해상 수송 차단, 해상 봉쇄 같은 이런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만약에 한다면 이게
단순하게 어떤 입항하는 거를 금지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해상에서 어떤 선박을 검문 검색한다든지 조금 더 보다 물리력을 동원한 이런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기존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동참 이런 방식을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컸지 않습니까? 개인에 대한 어떤 제재 리스트에 올린다든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물리력을 동원한 그런 공해상에서의 어떤 선박 차단이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가 진행 중인 게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미국은 그간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낸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근본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 측의 구체 조치가 발표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채널의 유승진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이어서 질문인데요. 그 국제기구 통해서 대북 지원을 결정이 아니라 집행이 될 때도 미국과 일본 측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미일 외교장관 통화 때 이 대북 지원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셨는지요? 장관 간 통화 시에는 해당 내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집행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도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한 소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간사님. 예, 어제 총리가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어제 NSC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신 만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